7월 16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들이 변이형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믿을 만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7월 8일까지 공개된 국내외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모두 1회 접종 때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78에서 96%로 감소시키고 2회까지 접종을 마치면 86%에서 96%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요. 1차와 2차 때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은 경우 중화항체 반응이 증가하거나 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염옥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감염병이라도 임상자료를 연구하면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번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행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는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정부 입장이 국내외 학계와 완전히 달라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임상 결과가 충분치 않아서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부와 임산부 모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미국 산부인과 의사회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의사회는 특히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임신부 3만 명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 안전성이 보고됐다며 백신 접종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열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도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이 임신부는 물론이고 태아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질병청의 지침은 국제학계 의견과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검사 키트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36명이 나와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 4월 정부가 신속항원 검사를 기반으로 한 자가검사 키트 제품 2개를 승인할 때부터 이런 4차 유행은 예견됐다는 지적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민감도가 낮아서 위음성, 즉 가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진단검사학회가 검체 680개로 키트를 검증한 결과 민감도는 29%에 그쳤고 서울대병원 실험에선 17.5%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아 서울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지난 5월에서 6월 자가검사 키트가 사용되는 동안 많은 확진자가 방역망을 벗어나 숨어 있었고 그들이 깜깜이 확산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려면 위양성률이나 위음성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운영하라고 권고하는데 우리는 그런 체계도 없이 시장이 풀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죠.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동네 의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차 대유행이 시작돼 환자 감소를 더욱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3%에 그쳤다며 정부 말처럼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면 수가도 대폭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건비만 계속 오르면 결국엔 의료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4명은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1만 2천 명에서 2020년 23만 3천 명으로 2만 1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해마다 2.4%씩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2.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5%, 뒤이어 20대가 20.7%를 차지했습니다. 탈모증 진료비도 해마다 9.6% 늘어났는데요. 2016년 268억 3,200만 원에서 2020년엔 387억 3,900만 원으로 5년 사이에 44.4%가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젊은 층에서 실제로 탈모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